많은 분들이 나는 아직 젊은데 왜 형체가 보이지? 라며 당황하시곤 하는데요. 단순 비문증은 시력을 직접적으로 떨어뜨리지는 않지만 병적 비문증은 치료 시기를 놓치면 실명의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 건강을 위한 유익한 정보, 안과 전문병원 한길안과병원이 쏙쏙 알려드리는 하이라이트. 안녕하세요. 한길안과병원 망막센터의 이찬호 안과 전문의입니다. 오늘 하이라이트의 주제는 눈앞에 자꾸 먼지나 벌레 같은 것이 떠다니는 증상, 바로 비문증입니다. 많은 분이 겪으면서도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닐까 하고 늘 불안해하시곤 하시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하이라이트에서는 비문증의 정체부터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위험 신호까지 한길안과병원 망막센터에서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비문증은 한문으로 날아다닌다는 뜻의 비에 목이라는 뜻의 문, 증상의 증을 써서 이름 그대로 목이나 머리카락 같은 형체가 눈앞에 날아다니는 증상인데요. 비문증이 생기는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눈의 노화입니다. 우리 눈 속은 유리체라는 투명한 젤리가 채우고 있는데 나이가 들면 이 젤리가 물처럼 변하는 액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때 젤리 덩어리가 뭉쳐서 그림자를 만들고 그 그림자가 망막에 비치면서 눈앞에 무언가 떠다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하지만 젊은 층에서 나타나는 비문증은 원인이 조금 다릅니다. 바로 고도근시 때문인 경우가 많은데요. 근시가 심하면 안구의 길이가 일반인보다 앞뒤로 길어지면서 눈 속 유리체의 변성이 빨리 찾아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외부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눈에 강한 충격을 받았을 때 유리체가 자극을 받아 비문증이 생기기도 하고, 스마트폰이나 PC를 과도하게 사용해 눈의 피로도가 극에 달했을 때 증상을 더 예민하게 느끼기도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태양이나 불빛이 센 전등을 보고 났을 때 눈앞에 남는 잔상도 비문증이냐고 물으시는데 그건 비문증이 아닙니다. 강한 빛이 망막의 시세포를 자극해서 생기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 곧 사라지게 됩니다. 반면 진짜 비문증은 빛을 보든 안 보든 눈앞에 먼지나 벌레 같은 형체가 시선을 따라 계속 따라다니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밝은 하늘이나 흰 벽을 볼 때 더 잘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배경이 밝고 깨끗할수록 눈 속 유리체에 떠다니는 부유물의 그림자가 망막에 더 선명하게 맺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밝은 조명 아래서 손가락 인형 놀이를 하면 그림자가 선명하게 생기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눈앞에 무언가 떠다니는 것, 그 증상 자체는 비문증이라고 부르지만 그 원인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비문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노화로 인해 생기는 생리적 비문증과 눈 속 질환 때문에 발생하는 병적 비문증으로 나뉘게 됩니다. 증상은 비슷해 보여도 결과는 천지차이인데요. 병적 비문증의 대표적인 원인은 망막 열공이나 망막 박리입니다. 이는 망막에 구멍이 나거나 찢어지는 질환인데 이때는 날파리 숫자가 갑자기 수십 개에서 수백 개로 늘어나거나 번쩍거리는 빛이 보이는 광시증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눈 속 염증인 포도막염이 있습니다. 이 질환의 증상은 단순히 뭐가 떠다니는 걸 넘어 눈이 충혈되거나 통증이 느껴지고 시력이 뚝 떨어지는 증상이 함께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위험한 원인은 유리체 출혈입니다. 눈 속 혈관이 터져 피가 유리체에 섞이는 것인데 환자분들은 눈앞에 검은 커튼이나 먹구름이 낀 것 같다고 표현을 하십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 고도근시가 있는 분들에게 비문증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 비문증은 시력을 직접적으로 떨어뜨리지는 않지만 병적 비문증은 치료 시기를 놓치면 실명의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눈앞에 보이는 형체가 안심해도 되는 생리적 비문증인지 아니면 치료가 시급한 질환인지 안과 전문의와 정밀 검사를 통해 정확히 진료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젊은 분들은 나는 아직 젊은데 왜 형체가 보이지? 라며 당황하시곤 하는데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도근시입니다. 근시가 심하면 안구의 길이가 남들보다 앞뒤로 길어지게 됩니다. 이때 눈 속을 채우는 유리체는 한정되어 있는데 공간만 넓어지다 보니까 유리체가 망막을 강하게 잡아당기는 힘이 생깁니다. 이를 견인력이라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유리체가 망막에서 일찍 떨어져 나오거나 부유물이 생기면서 젊은 나이에도 비문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시력 교정 수술과의 관계입니다.
사실 라식, 라섹, 스마일 수술 자체가 비문증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술 전부터 고도근시가 있었던 분들이 수술 후 시력이 좋아지면서 이전에는 흐릿하게 보이던 비문증 입자를 더 또렷하게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수술 과정에서 안구에 가해지는 일시적인 압력이 유리체 변화를 유발하게 되어 비문증을 조금 더 빨리 느끼게 할 수도 있죠. 중요한 점은 젊은 층의 비문증은 이 잡아당기는 힘, 견인력 때문에 망막에 구멍이 나는 열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젊다고 방심하기보다 증상이 생겼다면 망막 상태를 꼭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노화로 인해 생긴 단순 비문증은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눈 속 유리체가 물처럼 변한 것은 자연스러운 변화라 안약을 넣거나 약을 먹는다고 해서 다시 예전의 맑은 젤리 상태로 돌아가기는 어렵기 때문이죠. 하지만 너무 불편해서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라면 치료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레이저 치료인데요. 떠다니는 큰 덩이를 레이저로 잘게 부셔서 시야에 덜 보이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부유물이 더 늘어나거나 망막에 손상을 줄 위험도 있어 전문의와 아주 신중하게 상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수술적인 치료입니다. 눈 속에 유리체를 직접 제거하고 맑은 액체로 채워넣는 수술입니다. 비문증을 확실히 없앨 수는 있지만 백내장이나 망막 손상 같은 부작용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불편함보다 시력이 훨씬 클 때만 제한적으로 시행합니다. 결국 가장 좋은 치료는 적응입니다. 우리 뇌는 똑똑해서 시간이 지나면 이 증상을 점차 무시하게 됩니다. 다만 비문증의 원인이 망막 박리나 출혈 때문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는 비문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시력을 지키는 게 급선무이기에 즉시 레이저로 구멍을 막거나 수술적인 치료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길안과 병원에서는 비문증 증상이 있을 때 정밀 검사를 통해 그 원인을 명확히 진단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무엇을 먹으면 좋아지나요? 혹은 어떻게 하면 안 생기나요? 입니다. 사실 노화에 의한 유리체 변화를 100% 막을 수는 없지만 눈의 노화 속도를 늦추고 망막을 건강하게 지키는 관리는 분명히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눈의 피로를 즉시 풀어주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이나 모니터를 볼 때 20분마다 20초 동안은 꼭 6m 이상 먼 곳을 바라보며 휴식을 취해주세요. 우리 눈의 조절 근육이 쉴 시간을 주어야 유리체와 망막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야외 활동을 하실 때는 반드시 자외선을 차단해야 합니다. 강한 태양광은 눈 속에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켜 노화를 앞당기기 때문에 선글라스나 모자를 챙기는 습관이 비문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식단을 통한 망막의 영양 공급인데요. 루테인, 지아잔틴, 그리고 오메가3가 풍부한 시금치 같은 녹황색 채소나 등푸른 생선을 꾸준히 드시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건 정기적인 안저 검사입니다. 비문증 증상이 있는 분들은 1년에 한 번 정도 정밀 검진을 통해 눈 속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기록해두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관리법입니다. 특히 비문증이 빠른 시간에 수십 개에서 수백 개 이상 급격하게 늘어날 경우 빠르게 안과에 방문하여 안저 검진을 하는 것을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비문증 관리는 단순히 증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의 변화를 정확히 알고 건강한 습관을 지켜나가는 것임을 꼭 기억해 주세요. 막연히 눈 검사라고 하면 무섭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비문증 검사는 아픈 과정이 전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저희 한길안과병원 망막센터는 대학병원급 장비와 숙련된 전문의들이 상주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진단을 위해 크게 두 단계로 검사가 진행되는데요. 첫 번째는 산동 검사입니다. 동공을 키우는 안약을 넣고 20-30분 정도 기다리는 검사인데요. 우리 눈을 어두운 방이라고 하면 동공이라는 문을 활짝 열어서 방 안 구석구석을 밝은 빛으로 들여다보기 위한 필수 준비 과정입니다. 두 번째는 망막 전문의가 직접 눈 안쪽을 살피는 정밀 안저 검사입니다. 렌즈와 현미경을 통해 망막에 구멍이 났는지 피가 났는지 혹은 단순한 유리체의 부유물인지를 꼼꼼하게 판독하게 되죠. 필요에 따라 망막의 단면을 찍는 OCT, 안구 광학 단층 촬영 검사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산동 검사를 하면 동공이 커진 상태가 4-5시간 정도 유지됩니다. 이 동안은 눈이 굉장히 부시고 가까운 글씨가 흐릿하게 보여서 자가 운전은 절대 금물입니다.
안전을 위해 검사를 받으실 때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보호자와 함께 내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이 검사들은 단순히 비문증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혹시 숨어 있을지 모를 망막의 빈틈을 찾아내기 위한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비문증 증상이 나타나면 당혹스러운 마음에 집 근처 아무 병원이나 가야 할지 고민이 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문증은 단순한 노화 현상일 수도 있지만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질환의 전조 증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정밀한 검사가 가능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순히 뭐가 보인다는 증상만으로는 눈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100% 알 수 없기 때문인데요. 여기에는 크게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병적 비문증의 감별 때문입니다. 비문증 환자의 약 10% 정도는 망막이 찢어지는 망막 열공이나 피가 나는 유리체 출혈 등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환을 동반합니다. 이걸 놓치면 망막이 벽지처럼 떨어지는 망막 박리로 진행되어 시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검사 장비와 숙련도의 차이입니다. 망막은 우리 눈의 가장 안쪽에 있는 아주 얇은 신경막입니다. 머리카락보다 가는 미세한 구멍이나 찢어짐을 찾아내려면 대학병원급 고해상도 장비는 물론 이를 정확히 판독할 수 있는 망막 전문의의 숙련된 경험이 필수적입니다. 세 번째는 응급처치 시스템의 유무입니다. 만약 검사 결과 망막에 구멍이 난 것이 확인된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레이저 치료를 해서 더 큰 병으로 번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검사 따로 치료 따로 병원을 옮겨 다니다 보면 소중한 치료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저희 한길안과 병원 망막센터는 11명의 망막 전문의가 상주하며 당일 검사부터 응급처치까지 가능한 원스톱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내 눈의 상태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것이 시력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오늘 하이라이트에서는 눈이 보내는 가장 흔하지만 중요한 위험 신호, 비문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대부분은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지만 갑자기 벌레가 수십 마리로 늘어나거나 시야가 가려지는 변화는 내 눈이 보내는 위험 경고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다면 망설이지 말고 망막 전문의를 찾는 것이 여러분의 소중한 시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 더 위험한 질환, 시신경 손상으로 실명까지 이어질 수 있는 녹내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